네, 양시장 오늘 뚜렷하게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탄력이 코스피 쪽에서 상당히 붙고 있습니다. 다시금 산타랠리에 대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증권통과 함께 하고요.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가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살펴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1위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2%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고가를 쓰는 그런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는 점도 좀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리튬 관련 종목들 몇 가지 더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시세 자체가 좀 좋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아래쪽 리스트로 좀 가보시면 오늘 4위권에 금양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리튬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조회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2위에는 위메이드가 있는데요. 이제는 닥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이 투자자들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보합권 정도에서 조금 눈치 보는 주가의 흐름, 이어가는 흐름 나타나고요. 3위권에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도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6만 원 선에서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6만 원 선 굳히기에 나서는 그런 흐름으로 관측됩니다. 네, 5위로 가보시면 오늘 현대로템도 이틀째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데요. 리포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거고요. 삼천당제약은 어제 들썩였던 종목인데 관절염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살짝 쉬어갑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도 1% 넘게 굳건하게 상승하는 흐름 관측되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함께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위권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아시아나 그룹주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서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엇갈린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우주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에서 발견이 되고요. 맨 아래쪽에 기아 보시면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이런 자동차 쪽에서의 영향도 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일단은 전기차 판매가 잘 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도 혼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회상위 다음으로는 관심상위 리스트 체크해 보실게요. 네, 1위권에는 삼천당제약이 오늘 관심상위 1위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어제 영향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 2위에 있는 포스코 엠텍도 오늘 마찬가지로 함께 좀 올라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꾸준하게 좀 주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시아나 그룹주들 3위와 4위권 함께 위치합니다. 보시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장 초반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관측되고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 항공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네, 5위에는 태경 BK가 있고요. 6위에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18% 강세로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에 주목해보자는 증권가의 분석과 더불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은행주들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데 그 가운데 제주은행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기록합니다. 네, 금융주들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도 8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계속해서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가 좀 의지를 내비치게 되면서 올라왔던 AP위성도 9위권에 남아 있습니다. 10위에는 셀루메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일단은 전일 이슈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리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은 조회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관심상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징주들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원래는 방산 종목으로서 많이 웃겼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긍정적인 리포트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SK증권이 오늘 현대로템에 대해서 K2 전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소 생태계 확장에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자 라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일단 현대로템의 K2전차는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해서 1차 양산이 100대, 2차 양산 106대를 거쳐서 현재는 3차 양산 물량 54대를 생산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양산 물량과 생산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 합쳤을 때 183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폴란드와의 1차 이행 계약 이후로 이어서 이제 연내에는 2차 이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짚어줬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K2 전차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은 그리고 수소 생태계 확장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룹사 전반적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로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소 추출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그룹 계열사에서 탄소 포집이나 활용, 저장 기술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시작했을 때 이 그룹사의 수소 생태계 확장 정책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현대로템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리포트였습니다. 네, 목표가로는 일단 3만 원 선 중반대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주가가 일단 방산주가 선전할 때 그동안 한참 올라왔었고요. 이후로는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8월달 조정 이후부터는 조금 힘든 시기를 거쳤고요. 다만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보시면요.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온 모습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32,000원대 부근에서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31,000원 선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주가 흐름 나타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아시아나 IDT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 CMA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한항공이 제안한 기업 결합 방안 또는 시정 조치안을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CMA는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국 CMA가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다른 국가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도 기대가 된다는 분위기를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필수로 신고를 해야 되는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4개 경쟁 당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9개 국가에서는 통과를 했고요. 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만약 합병될 경우에는 국내 항공시장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병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항공 쪽이 상당히 좋게 좀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본 쪽 항공 노선도 같이 열렸었죠. 이 때문에 이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 보시면 일봉 차트 보실게요. 그동안은 한참 눌리는 그런 주가의 답답한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여름에는 정말 긴 기간 횡보하는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오히려 9월부터는 하락하는 추세까지 반전이 되기도 했었고요. 다만 지난달이 좀 저점이었는지 이번 달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어제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일단 20%까지 급등하면서 이렇게 차트 꼭대기의 모습까지 나타나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윗골이 길게 달았고 시초가 대비해서도 부진하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 훨씬 더 실리고 있다는 점도 아래쪽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평선 위쪽으로 확실하게 올라왔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는 제주은행 살펴보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 상승 때문에 이자 수익이 좀 확대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5%대 예금금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유치하는 그런 고객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에 금융권 연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은행과 금융지주의 배당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과 가격 결정 등과 관련한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이런 방침을 밝히게 되면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당부도 있었는데 이 예금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든 것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신금리 경쟁이 좀 지속되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면 조달 비용이 상승이 불가피하고요. 이 때문에 순이자 마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주은행 좀 대표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꾸준하게 9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이후에는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면 상당히 양봉이 좀 길게 나오면서 급등분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깊게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신고가 터치가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현재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되네요.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이와 관심사항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